그러면 지금까지는 유튜버로서의 새알람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업체로서의 새알람. 그렇죠. 이제는 네. 새알람 매장의 시작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써요? 하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해도 됐었는데 대전 내에서도 대전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서 좀 편하게 물어보고 제 차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차도 상태도 한번 보고 색깔도 보고 그분에게 맞게 이제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뭔가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오프라인 매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헤리티지의 기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매장이 아무리 사람이 뭐 유명하고 뭐 해도 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매장 연다고 했을 때 사실 제 주변도 다른 대표님도 많이 계시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많았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오픈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뭔가 여기서 마이너스 나도 온라인에서 유지를 시키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투자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이 어찌됐든 있어야 되고, 뭐랄까, 있어야만 그분들이 와서 이제 편하게 좀 물어보고 살 수가 있다. 일단은, 그리고 배워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때가 구독자분들을 많이 이제 만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전 내에서 이제 뭐랄까요, 새알람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또 친하게 지내시고 세차장도 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장소로 오셔서 편하게 집합장소처럼 모이셔서 뭐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다가 뭐 세차용품 사 들고 이제 같이 세차를 하러 가시든 아니면 그냥 와서 자주자주 대화하세요 해서 실제로 여기서는 많이 커뮤니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만 봤을 때는 또 충분히 해놓으면 좋겠다. 세차장을 차릴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이곳으로라도 좀 모이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장을 와보니까 사실 인테리어에 대표님의 욕심이 그득그득 담겨 있어요. 네. 술도 있고 예쁘게 꾸미시려고 뭐 조명도 그렇고 네. 인테리어를 이렇게 꾸며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철매대죠. 사실 대부분 이렇게 해놓으세요. 많이 보이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중품이 많은 것도 많지만 또 대형 창고형 매장 뭐 이런 말들이 좀 자극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배우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집어서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 생각은 대한민국 95%는 세차를 모른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멋있게 진열해놓고 많게 진열을 해놓든 이분들은 어찌됐든 질문을 하신다. 그럴 바에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잔씩 이제 위스키 공부하고 위스키의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먹는 이런 거를. 세차용품도 그런 거예요. 이 세차용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뭐 알칼리성이고 이건 알칼리성이란 건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휠과 타이어가 동시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했을 때 하는 그 남자들의 그 히스토리적인 그 부분이 이제 술을 좋아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에 앉아 있다가 그래 세차용품을 저기다 놓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냐 해서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쓰고 어차피 상담 받으실 텐데 보다 내가 세차용품 뭔가 화학 케미컬을 사러 온 느낌을 좀 없애자. 와서 뭔가 우대받을 수 있게 좀 하고 안에 또 재즈 음악도 좀 틀어놓으면서 남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해서 인테리어를 바 형식으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주 이제 고객층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놀라는 게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일단 거의 대부분이 남자시지만 커플들끼리 오시는 경우 진짜 많고 신차 사신 여성분들은 일단 무조건 달려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한 남자 8, 여자 2 이 정도고 위아래로 이제 나이대 연령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타겟층 한 20, 30대가 많으시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매장이 확실히 이제 뭐 창고형 매장이나 이런 거 비해서 품목이 좀 적어요. 네. 이렇게 좀 선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 보이면 사실 좀 고르기 힘들다고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버킷 종류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그 다음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혹은 가성비가 좋은 거, 혹은 디자인이 이쁜 거, 이런 것만 골라서 매장에 갖다 놓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꾸역꾸역 집어넣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아이템들을 집어넣었을 텐데 그렇게 해놓으면 머리만 아프다. 제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느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이 갖다 놓으니까 내가 더 못 고르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숨 막힌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모르죠. 또 용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야만 야 역시 이런 데 와야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담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정말 알짜배기만 좀 갖다 놓자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매장을 왔을 때도 느꼈지만 응대를 직접적으로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창고형은 좀 직접적인 응대가 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써본 제품들 위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응대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으면 나도 못 써본 건데 설명을 못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또 있고. 매니저님이 또 보니까 세차도 좋아하시고 네. 응대를 하실 때 되게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우리가 편의점을 갔을 때는 딱 알짜배기 따다다다 필요한 것만 있잖아요. 나 마트에 가면 더 많은데 사실 어찌됐든 고르는 것만 고르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도. 그럼 혹시 지금 새알람에서 판매율 높은 제품 3가지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카티바가 좀 나고 그다음 라보 코스메티카 그다음 더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세 브랜드가 뭐 이제 카티바 빼고 더클래스는 사실 마케팅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일단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SNS에 저장을 해놨든 또 라보 코스메티카는 유튜브로 쳐봤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해서 그 마케팅에 힘쓰는 브랜드일수록 소비자들도 그만큼 알고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힐 예로 상담 위주이지만은 남자들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로 보고 와서 정답을 정해놓고 뭐 좋아요 하면 이것도 써봤고 저것도 써봤고 뭐 이것도 추천드려요 하면은 아 그냥 라보 코스메티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에서 본 거 그냥 이거 그대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량의 좀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 판매가 일단 압도적이고요. 아무래도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 9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9대1. 네 아니면 9.5대 0.5 정도. 아,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과 혹시 온라인 매장 장점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일단 편리하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 봤을 때 또 저희 새알람 영상을 보시다가 곧바로 들어가서 아 그거 그대로 그냥 사가서 그런 간편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담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페인트 클렌저로 예를 들면은 실제로 긁은 차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면 내가 사고 아니면 안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색깔 차량이 이런 색인데 혹은 내 랩핑지가 이건데 내 휠이 이런 건데 이런 거 써도 되냐 하는 그런 상담 받아보면 진짜 1대1 맞춤으로 좀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카티바. 사실 대표님들이 인터뷰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브랜드 소개하는 거더라고요. 아, 카티바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팅 전문 브랜드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차의 모든 부분을 무장 코팅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카티바라는 무장단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차를 무장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코팅 전문 브랜드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로고가 되게 예뻐요. 카티바 로고가. 감사합니다. 약간 그 마스크 같은 네, 느낌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좀 강한 느낌 이런 느낌. 네. 근데 그게 라벨에도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디자인이. 네. 혹시 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착안하게 된 건지. 디자인은 사실 그 새알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편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편집자가 직접 디자인을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원래 이제 미술로서 이제 뛰어난 뭐랄까 성공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인데 사실 그 미술이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했죠. 세차용품계에서도 너의 그림이 충분히 전 세계로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알려질 수도 있는 거다 해서 그 미술 잘하는 미술과 너의 감성을 이제 세차용품에 집어넣자 해서 그 친구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서 나오게 된 디자인입니다. 저도 라벨 디자인을 지금 한 이제 60개 정도 했거든요. 국내 케미컬들을. 네. 근데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맞습니다. 스타일. 네. 이게 편협하려고 해도 편협되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그 미술 감독님 제가 그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있지만 네. 보면 그림을 원래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걸 카티바의 느낌으로 되게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카티바가 타 브랜드나 이런 모티베이션, 그냥 모티브를 두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그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사실 피해서 만든 게 카티바긴 합니다. 세차용품을 출시한다 하면은 좀 뻔한 구성이 있어요. 철분 제거제 들어가고 카샴푸드 프리워시 들어가고 뭐가 있을까요? 휠앤타이어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고 왁스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12종, 14종을 처음부터 브랜딩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광고 의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브랜드들이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하지 보면은 일단 뻔합니다. 사실 엄청 뻔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마케팅만 해서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자, 우리가 만들 때는 뭐든 달라야 될 텐데 유튜버가 만들었으니까 뻔해 하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프레쉬를 어떻게 만들까? 카샴푸를 어떻게 만들까? 막 이렇게 별의별 생각이 다 하죠. 막 이렇게 해서 막 전 세계에 없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 결국 우리 것도 뻔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14종, 12종을 사람들이 돈만 집어넣고 어디다 업체에다 OEM에서 보편적이게 세트가 나오구나 해서 그걸 모티브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브랜드를 참 모티브에서 만들자라기보다는 모티브를 피하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 거냐면 예. 많은 분들이 새알람 하면 3PH를 유행시킨 사람이라고 아, 예. 알겠지만 저는 잭스왁스 아시죠? 아, 잭스왁스. 예. 잭스왁스가 저는 새알람의 마치 상징성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네. 그 쇼카 왁스 예. 쇼룸 그런 코팅제 이런 것처럼 해서 네. 그래서 카티바가 거기에 대한 차관인가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충분히. 왜냐면 잭스왁스 그 바디샤인 영상이 네, 맞아요. 또 그게 알고리즘에 운이 좋게 엄청 많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새알람은 광택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제 느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광택제 혹은 코팅제랑도 잘 맞는. 예. 그러면 코팅제만 출시하는 이유. 아까 전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3PH라는 게 제가 이제 세차를 하면서 엄청 혁신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마프라가 출시를 했을 때 그건 이제 사업주들 대상으로만 그 교육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거길 가서 레지 형을 이제 그때 처음 보고서 교육을 하고 보는데 이게 되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행사장 분위기가 쟤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돼? 하면서 디테일링샵 사장님들이 야 이건 좀 사기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프라라는 이제 그러면서 마프라라는 브랜드에 엄청 많이 빠져들게 됐는데 세정제를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니악도 뭐 마프라 그다음 라보코스 이게 나눠져 있지만 와 얘는 못 이기겠다. 그리고 내가 영상에다가 이 브랜드 정말 좋습니다. 세정제 정말 잘 만듭니다라고 소개를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걸 만들고서 정말 얘네 거보다 안 좋은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서 좋다고 말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자신 있냐 없냐 속으로 질문했을 때 없다. 그럼 세정제 브랜드는 아예 손 떼는 게 낫다. 어쨌든 근데 코팅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여러 제조업체를 많이 다니면서 방송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기술력을 보다 보니 또 레지한테 직접 말을 듣다 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료들이 월등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한국 소비자들이 워낙 이제 많이 국내 브랜드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서 국내 기술력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정도로는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코팅제를 만들어서는 자신 있게 우리 브랜드는 이래서 다릅니다. 혹은 우리 브랜드가 이래서 좋습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정제로 하면은 거짓말이 되고 코팅제로 했을 때는 나도 이 한 부분으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지금 카티바는 좀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디자인이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세차용품에 저걸 집어넣을 생각을 못했다. 뭐 GTA 같다. 뭐 게임 같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림 안에 의미들을 설명해주면은 희한하게 남자들은 그 히스토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 캐릭터는 이래서 이런 디자인과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런 히스토리를 전달해줬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일단 쉽다라는 게 가장 쉬운데 와 퍼포먼스는 정말 멋있게 나오네라고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티바의 이제 방향성과 최종 목표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다른 나라 브랜드와의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물론 만드는 것도 좋고 한 공장에서 이제 한 박사님들이 계속 만들어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 공장 안에 있으면은 물론 배움도 이제 있겠지만 조금 한정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는 어떠한 회사들이나 또 다르겠지만요. 하여튼 해외를 다니면서 아니면 나는 한국에 있는 유튜버야 혹은 유통사야 혹은 제조업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호적으로 그 친구들이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협업을 해보고 싶다. 너네 브랜드의 이 코팅제는 정말 강점이 있는데 나도 이거를 조금 우리 한국색에 맞춰서 좀 제조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제로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좀 얘네 코팅제는 그냥 평타 이상은 쳐. 정말 얘네 코팅제는 뭐 이건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거는 그냥 썼을 때 다 이만큼 이상 퍼포먼스가 나와 엄청 쉬워. 써봤을 때 정말 반응이 뭐 충분히 전 세계적인 브랜드들보다도 괜찮아 라는 평을 좀 듣고 싶고 아시아권을 많이 요즘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 인정을 받는 일단 1차적인 목표죠. 전 세계까지는 힘들더라도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아 한국에 있는 그 브랜드는 알아. 그 유튜버잖아. 근데 그 아이템 정말 괜찮잖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보는 게 지금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세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작업성이거든요. 아 예. 일단 무조건 쉬워야 된다. 네. 초보든 누구든 간에 쉬워야지 해볼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국내 케미컬들이 굉장히 작업성이 좋아요. 네.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그럼요.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려 해외에서 굳이 거기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굳이 깔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야 근데 물때 남잖아 한국 거는. 이렇게 좀 인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작업성 좋아, 비딩 슈팅 뭐 진짜 유리막 코팅처럼 나와, 이쁘게 나와, 뭐 브랜딩 좋아, 가격도 괜찮아 이렇게. 근데 물때 남잖아 이렇게 막 그렇게 트집 잡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일단 반응은 한국 건 정말 쉽다. 그리고 쉬운데 퍼포먼스가 정말 이쁘다. 이렇게는 예,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려 그런 얘기를 해요. 카티바도 마찬가지지만 유리막 코팅을 바르고서 정말 폴리싱으로 지워야만 없어지는 그런 강력한 코팅제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 먹고 만들면 니네보다 더 세게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나라에 가서. 너네가 뭐 5년 간다, 7년 간다, 10년 간다 이러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너네처럼 안 지워지는 거 우리나라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많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 이거 써봐라, 니네 써봐라, 니네 거랑 부딪혔을 때 내가 한국에서 너네 거랑 비교하면 참 미안하지만 내 리뷰 영상이 있거든. 너네 게 져.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걔네들도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한 번씩은 따라해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샘이랑 촬영하면서 말했던 내용인데 영상에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해외 브랜드 5만 원, 6만 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국내 맞아요. 브랜드 2, 3만 원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그게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인가 당연하게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게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자들은 일단 디테일러들한테 판매하잖아요. 그 강력한 코팅제가 됐든 이런 걸. 근데 우리나라는 그 보편적으로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세차 문화의 한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유자재로 다루시잖아요. 이제 뭐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야 뭐 얼룩 생기면 이렇게 닦으면 돼 이렇게 알아버리실 정도로. 그리고 타월에 비해서 제가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는 뭐 새알람 매장에 오실 때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그냥 세차 타월에서 뭐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사면은 그게 최고급 타월이에요. 써보면은 털도 안 빠지고 그냥 원래 이런 줄 아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뭐 대만 이런 데 가서 만지면은 진짜 털이 이렇게 하면 쑥쑥 뽑혀요. 근데 가격은 또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내에서 한국 타월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월이고 질이 좋은 건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못 느끼시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참 조금 더 이제 해외 브랜드보다 뭐 좋다 혹은 뭐 마케팅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좀 뭐랄까요 유튜브 한 편을 찍어도 참 인정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내 대표님들한테 항상 너무 존경스럽고요. 사실 네. 이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자기 의사를 밝히면서 유행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케미컬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네. 더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세차하시는 분들이 해외 제품을 보고 리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국내 제품을 찾아서 사서 네. 리뷰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이제 브랜드들과 해외 나가서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조건이 유리해요. 제가 갔을 때 상대팀 부스에 가서 너 이거 타월 써봤어? 이렇게 너네 코팅제 정말 좋은데 한국 거 정말 좋은데 이것도 한번 써볼래? 이거나 혹은 그날에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정말 히트친 아이템인데 이거 뭐 루미너스 건데 더클래스 건데 카티바 건데 이거 한번 써볼래? 근데 장담하는데 네가 지금 팔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 한 번만 써봐. 혹은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많이 하기도 하고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죠. 아직까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힘내주시고요. 네, 열심히. 사실 지금 질문은 조금 불편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새알람에 대한 이슈. 아, 예. 첫 번째로 고소예요. 네. 새알람이 과거에 고소를 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새알람에 대해서 팔로우를 꽤나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혹시 고소에 대한 상황을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고 네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도장면에다 미리 뿌려놓고 물만 뿌리면 이제 세정 코팅이 다 끝난다라는 그리고 유리막 코팅이 된다라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봤더니 많이 얼룩 범벅이 되죠. 이제 이 얼룩도 사실 일반인 분들이 보기에는 얼룩이라는 게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코팅제의 얼룩은 아시겠지만 뭐 LED에 보냐 햇빛에 보냐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이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이러는데 코팅제 성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얼룩을 한번 남기면 좀 지우기가 힘든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무리 더러운 차에 그 코팅제만 뿌린다 해서 소리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좀 많이 과장됐다라고 리뷰를 하고, 그거 아마 구독자분이 댓글로 써주셔서 이거 요즘 마케팅 엄청 하는데 한번 써봐주세요 해서 샀을 거예요. 사서 쓰고서 이제 그걸 영상으로 담았죠. 담고 나서 고소를 당하고. 그 네. 시절 그 감성으로 쓰레기통에 버리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영상 찍었죠. 이런 건 안 쓰겠습니다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한 2년 정도로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사도 받으러 가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코팅제가 왜 안 좋은지를 경찰관이랑 검사님한테 설득을 시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검사님, 세차라는 과정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프리워시라는 게 왜 있냐면요, 이 기름때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또 이 코팅제라는 기름을 또 덮어서 이렇게 하면 차에 썰이 날 수밖에 없고 얼룩이 생기고, 이 얼룩을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해서 샵에다 맡겨서 제거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문제가 생기신 분들 거를 모아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분들은, 뭐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말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이거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법원 가서도 그런 걸 설명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또 이게 과장 광고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제가 소송을 당하고서 그 과정 중에 법이 생겼어요. 왜? 뒷광고법이 그때 당시에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광고를 이제 한참 하다가 소송 진행 중에 이제 법이 생기고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뒷광고다, 블로거들이 이렇게 쓰고 유튜버들이 이렇게 써서 이거는 충분히 소비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떠한 상품을 줘서 이 제품을 하나 더 사게 만드는 걸 리뷰를 써가지고, 그런 이제 마케팅 거리를 법원에다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분들이 오셨어요. 법원에 이제 출두 명령을 판사님께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서 그렇게 출두하는 것까지는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출두를 해서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광고한 적 없다, 우리는 뭐 소비자들이 그냥 한 거다.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엔 광고였으나 본인들이 아니라고 진술을 했지만, 판사님이 이건 누가 봐도 광고다라고 이제 판결 내리시고, 얘네가 소비자들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거는 공익적인 목적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이제 승소로 끝나게 됐던. 네. 좀 과격하게 표현됐지만, 맞아요. 네. 근데 유튜버건 블로거건 누구건 간에 내가 이 제품이 별로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고소 거는 건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카티바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내 새끼 낳고 보니까 내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요. 근데 또 직업이 유튜버다 보니까, 만약에 카티바를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아니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억울하고, 뭔가 정말 나는 유튜버 입장으로서 소비자를 위해서 여기 하나에 꽂혀서 막 그 영상을 이렇게 과격하게 찍고 자극적으로 찍었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상대편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도 했고, 이건 하나의 또 과정이었다라고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저는 그거를 오히려 내 제품에 자신이 있었다면 그 유튜버를 만나서라도 하나의 컨텐츠로 풀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고소라는 마지막 수를 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한. 네. 그건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또 그 입장으로, 그 반대 업체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생사가 걸렸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와서 또 보면은, 뭐 새알람이라는 그때 이제 한참 어떻게 보면 막 뜨고 있었고 조회수도 좀 나오고 있었던 시기라,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 그런 애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만약에 제 모가지가 걸려 있다면은 뭔들 못 하겠어요, 사실. 뭐 정말 죽기 직전인데 뭔들. 그래서 참 이해 많이 가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요즘 같은 방법이죠. 만나서라도 해결을 해보겠다는, 그때 당시에 유튜브 시장에 그런 유튜브에 뭔가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질문지를 작성하고 나서 대표님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는 새알람이 비슷한 이유로 그 다른 이제 분들을 고소했다고 들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또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네. 루머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10만 기념 영상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악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와전돼서 고소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소비자들 고소가 아니라 업체였어요. 근데 그 영상 찍고 나서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요. 물론 남아있지만. 근데 업체들이 뭐랄까요, 동호회에 많이 이제 입김을 불어넣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 제품보단 이게 낫다, 내가 다 써봤는데 이거보단 이게 낫다 하는 좀 고의적 악플이나,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마케팅 업체들 중에
댓글 부대 요즘 이제 영화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 이제 볼 생각인데 그 댓글 부대가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증과 물증 이런 건 있지만 정말 잡아내기는 힘든 그런 선을 딱 지키면서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당시에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핵 무기 창고라고 저희만의 창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이 많아요. 이 업체는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분은 이 업체랑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네. 여기서도 이랬네 해서 그걸 싹 모아놔서 이제 가지고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 뻑하면 나도 터트린다 하는 그런 창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워낙 마케팅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엄청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업체들을 겁주기 위해서 진짜 자꾸 이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우리도 문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된 것 같아요. 그 이슈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고해성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새알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자기들이 고소당했을 때도 자기들이 분명 아픈 거 알았을 텐데 아, 네네. 왜 소비자를 고소를 하지? 저는 그걸 믿었어요. 모 커뮤니티에 너무 이게 사실처럼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는 새알람이 소비자들을 고소했다. 고소했다. 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짜치게 행동하지?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좀 가졌는데 네. 대표님이 오늘 얘기하면서 제가 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 그 길을 걸었고 저도 했지만 제 입으로 유튜브라는 이 그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무기 창고가 있다는 것처럼 정말 돈 없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듣고. 근데 그거를 안 꺼내는 이유가 과거에도 이제 어떠한 브랜드도 그랬고 또 아까 고소 당한 브랜드 같은 거 제가 만약에 영상으로 자 뭐 2년 만에 고소 뭐 썸네일 어두운 걸로 해놔가지고 2년 만에 고소가 끝났습니다 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이 업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해서요 와 이 업체는 진짜 나쁜 업체인데요 제가 이 아이템을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하면서 한 방 더 때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한참 유튜브에 좀 그 유튜브 시장 내에서의 적용 문화? 예, 맞습니다. 적용 문화 같은 것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세차 시장을 떠나서 이걸 봐도 싸우는 모습이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나는 이분의 구독자고 이분의 팬인데 저분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찍을까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팬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싸우고 뭔가 다투고 누군가를 저격하고 그래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좋아할 사람 없다. 박수 쳐줄 사람 없다. 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행동을 분명 했지만 참 이게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 때 그런 걸 해서 이런 반응도 나오구나도 있지만 그 적용 문화들이 결코 이게 내 얼굴에 같이 또 침을 뱉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유쾌한 컨텐츠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는 억울한 것도 있고 좀 그랬지만 유튜브로 겁은 줄 수 있다였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이 댓글 문화도 그렇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문화도 그렇고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 먹기까지 온 게 주변 대표님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이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이 말도 맞는 말. 또 뭔가 정말 대인배처럼 해결을 하는 것도 이것도 맞는 거. 그 중간점을 찾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겁만 주고 경고 정도로. 네, 멈추자.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잠잠해질 거다 했는데 예측대로 그렇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댓글도 조금 선 넘는 댓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기억 남는 그냥 저희는 필터링 없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댓글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외모적으로 그랬던 것도 뭐 많고 뭐 그건 당연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없어요. 뭐 아이템적으로도 뭐 그런 뭐가 있을까? 그나마 일본 사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스파샨 게 그걸 제가 가만히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자 하고 또 아마 해외 출장을 또 갔을 거예요. 제가 그때 터졌나? 근데 막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뭔가 어디서 그랬대 저랬대 들어서 반대로 한 바퀴 돌고 오더니 새로운 스토리가 나와 있고 얘네 뭐 이래서 그런데 뭐 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뭐 나라를 팔아먹은 놈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참 이야기하면 이걸 이제 제가 해명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와, 이 댓글 부대들이 확 몰려와서 그리고 사람을 쥐어뜯고 물어뜯고 이걸 즐겨하는 모습들과 왜 너는 해명 안 해? 해명해야 또 더 재밌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모습들의 댓글 문화들이 세차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막 뭐 이번에 축구 관련도 그렇고 연예인들 뭐도 그렇고 보다 보면은 와 정말 무섭다. 와 자기 친구가 아닌데도 혹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뭐라고 막 아마 보면 막 자살 충동 들 거예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든 말들을 많이 던지니까 그 사람 한마디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막 쥐어뜯고 물어뜯고 하는 것들이 참, 와, 이게 재미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논란, 뭐 이런 거를 물어뜯는 걸 참 즐겨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터졌을 때 댓글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해명 영상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안 하셨다고 생각돼요. 네, 맞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논란을 얘기해봤자 음, 결국 이 씬에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죠. 새알람 스타일이면 말했을 해명해서 텐데. 풀만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안 푸시지? 그리고 그때가 한참 익명 커뮤니티죠. DC. 사실 저는 그걸 안 봐요. 안 보는데 주변에 자꾸 DC라는 이야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DC, 그 DC 인사이드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 저런 말에 그래서 익명이 정말 많은데 뭐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카더라가 엄청 퍼지고 업체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거겠구나. 그리고 굳이 그 말을 익명으로 숨기고서 남 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응대하면 한 번으로 뜯으면 얘가 반응하니 그럼 두 번, 세 번 더 온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그러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다독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욕도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다더라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는 몇몇 인원들이 뭐 논란될 거 아닌 이상 이야기를 저한테 아예 하지 말라요. 그걸 들으니까 전 그 생각만 들고 그걸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럼 내 뜻대로 방향대로 하면은 또 저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휘둘리게 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네. 루머라는 게 자기는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지만 저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우리 안 했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너 누구한테 돈 받았지? 악플이 달고. 너 이거 보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컨텐츠 만드네? 네. 악플이 달고. 그 정도는 컨텐츠니까 그래 이해할 수 있다고 치거든요. 왜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왜 얼굴 맞아요. 비하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한 말로. 네. 조금 문화가 뭐 빨리 돌아가고 젊은 층이 많이 오고 뭐 커뮤니티도 문화라고 하잖아요. 네. 이해는 하는데 조금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유튜브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세차하는 거 찍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한테 뭐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너 세차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끝날 거를 이 병신 새끼 세차 이따위로 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 브랜드에서 이거 세미가 얼마 전에 겪은 거예요. 네네. 팬텀 문화를 강제로 만들려고 해요. 팬텀이라면 팬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죠. 네네네. 내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면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거. 네. 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팬텀 문화가. 모 브랜드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어요. 이거 좀 별론 것 같다. 밑에 왜 팬들이 와가지고 욕을 하냐고요.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네. 있잖아요. 내가 쓰기에 따라서 왜 그걸 강제로 만들어서 저는 그럼 그 브랜드 더 안 쓰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그럼 그런 브랜드 절대 안 써요. 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이게 사실 영상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몰라요. 제가 편집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만들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맞아요. 제발 팬덤 문화는 팬들끼리 좋은 것만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안 쓴다고 욕하지 말고 맞아요. 네.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현실인 게요. 이건 이제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업체들하고 어쨌든 친하게 지내서 유통사니까요, 또. 근데 그런 댓글들이 이제 해서 그때 그 영상이었어요. DC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게. 한 업체가 압수수색했다는 게 이게 진짜 큰 변호사 업체를 써서 로펌급을 써서 DC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그 익명을 IP들은 다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IP를 따서 보니까 업체 주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DC에 이 댓글러가 그러니까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제 핵보관 창고에는 넣어놨는데 왜냐면은 경쟁업체니까 건들면 싸워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문화처럼 자꾸 누군가를 헐뜯은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 문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일단은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자꾸 쟁겨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샴푸 막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샴푸 이거 쓰는데 그 반대 다른 샴푸 쓰는 어떤 회원이 저한테 와서 욕하진 않잖아요. 니 뭐 왜 헤드앤숄더 쓰냐, 뭐 이게 최고인데 이건 머릿결에 이건데 넌 머리 곱슬인내가 왜 이걸 쓰냐,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있을까요 싶은 거예요. 화장품 업계도 있고 뭐 다른 애들 다 있다고는 하는데 유독 심해요. 작은 시장일수록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거기 업체들 관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제품 어떤 브랜드가 출시를 한다 하면은 갑자기 그 브랜드가 욕이 나오더니 본인이 그걸 출시를 해요. 지금도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 공장에 나가면 모든 브랜드가 쭉 보면은 이 브랜드가 이제 뭐가 나왔구나, 이게 뭐가 나왔구나, 요즘 마케팅 하는 브랜드, 이게 지금 우리 회사의 이 제품이구나,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커뮤니티 내에서나 혹은 이제 뭐 카페에서나 혹은 누가 누굴 공격하는 그런 이슈들에서 보면은 다 결국엔 자기 거 팔아먹으려고 이게 그게 너무 이제 소비자분들 눈에는 안 띄어도 유통사 눈에는 확연히 보이거든요. 또 그리고 유튜버 눈에서도 확연히 또 보이고, 아까 이야기 초반으로 돌아가서 더 카페 분들이나 동호회 분들이나 네이밍 분들이나 내가 뭐 이 사람 욕했으면 이 욕했던 사람한테라도 다가와서 우리 분야에 서비스하면서 굽신굽신도 하게 되고, 자기만의 리그가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마라, 그거 말 무시하셔라, 무시하시고 초보자들 타겟으로 가라, 시장을 넓힐 생각하자, 우리끼리 놀면 계속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차 시장이. 이 다음 질문이 사실 이제 업체 시기와 진수였는데 네. 사실 지금 말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답변은 너무 업체분들이 물론 자기 사업이니까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남을 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자리는 나도 똑같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인데,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 또 남 욕해서 올라간 사람은 또 누군가 또 자기가 욕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저는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친하게 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뭐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마프라, 뭐 더클래스, 세알람, 니들끼리 쿵짝하고 니들끼리 돈 벌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성장에서는 합치면 합칠수록, 특히나 이게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해외에 같이 나가보자 네. 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가져보자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는 뭉치고, 네. 국내에서는 기술력으로 서로 경쟁하고, 맞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뒷내용은 사실 너무 이제 대표들끼리 이야기고 비즈니스 이야기다 보니 모르는데, 제 미국에 미국 이제 세마쇼 나갔을 때요. 루미너스, 더클래스, 퓨어스타, 또 뭐 이츠윈, 또 뭐가 있었죠? 카톤도 있었고, 또 뭐였죠? 파이어홀도 들어가고. 하여튼 그 여러 브랜드 이 영상에서 제가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는 게, 그분들은 열심히 제조를 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저 같은 놈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 브랜드가 정말 열심히 해요라고 이제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제 영어화를 시켜놨어요. 영어를 시켜서 또 외국 사람들한테 또 뿌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세마쇼에 나가서 이런 브랜드야 저런 브랜드야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단합을 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문을 안 여는 게 아니라 사실 국내 브랜드들끼리 정말 잘 지내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된다는 이유는 서로 잘하고 있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희생하니까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긋나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스스로 못 버티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 다음에 난 여기 아닌 것 같다, 이 새끼들 이런 건 느낌이다 하고서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똘똘 뭉치는 거 하나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보거든요. 뭐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뭐 다른 나라 갔을 때는 너 경제 멈추는데 내가 이런 얘기 왜 해? 너 여기서 왔잖아, 내가 이걸 얘기 왜 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말 양반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끼리끼리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네, 그럼요. 하여튼 뭐 열심히 다 잘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통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스타를 해서 DM을 받거나 해서 질문지를 몇 개 받았는데, 네. 조금 뭐 재밌는 것들도 있고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고 한데, 네네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세차이 채널을 그 인터뷰 하는 거를 디테일링 박스 대표님 나와서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실제로 되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주제도 너무 재밌고 새벽에 내가 그걸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마 제 댓글도 남겼나 그랬을 건데, 그걸 보고서 이제 마프라 영상도 찍고 하는데, 이 내용이 좀 보편적으로 좀 수면 위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수면 밑에서 이제 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이야기를 끄집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볼지언정 관심 있는 분들은 어쨌든 찾아서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게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그 영상 보다 보면 아 나도 저기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아는 얼굴들도 나오고 또 아는 내용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할 얘기도 많은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오해들이 많은 것들도 이 영상에서 해명 이게 제 영상에서 해명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가 지 채널에서 무슨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하시는 이 촬영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되면은 나의 스토리나 또 새알람의 스토리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흥미진진해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같이 나가겠습니다라고 바로 네,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세차의 채널은 사실 뭐 조회수나 뭐 구독자보다는 제 사리사욕으로 궁금증을 주로 네.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차 잘하시고 사일라면처럼 이렇게 영상 잘 찍으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제가 네. 굳이 그 시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네. 느끼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그런 걸로 만드는 거라서 어제 댓글을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영상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댓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신 하신다. 또 이쪽 시장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게 세차의 채널밖에 없다라는 댓글 보고서 의도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사실 새알람 영상을 솔직히 말해서 세차 영상 저는 잘 안 봐요. 솔직한 말로 아시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새알람 영상 중에 기억 남는 영상 중에 한 개가 이육성 이사님이 마세라티 사서 그 감동을 느꼈던 그 순간의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마세라티를 타고 계시잖아요. 두 분에게 마세라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둘이 엄청 힘들게 지냈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도 이제. 근데 뭐랄까 군대를 전역하고 나왔는데 일단 마세라티를 알게 된 계기가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4기통 바이크, 일본의 그 4기통 바이크 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너무 멋있었는데 저 밑에 언덕에서 웬 바이크 하나가 엄청 멋있는 소리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찬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차가 저런 배기음이 안 나는데 어떻게 차에서 저런 배기음이 났지 했는데 저게 무슨 브랜드예요? 하니까 마세라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알게 되고서 뭐 영화에서도 접하고 분노의 질주를 봤는데 제이슨 스타덤 형이랑 막 둘이 부딪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욱성이랑 같이 마세라티라는 그 삼지창도 너무 멋있고 로고 뭐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뭐 했대 이런 것도 멋있고 배기음도 멋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드림카는 마세라티야 했는데 너무 높았죠. 사실 그 벽이라는 게 전문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껄껄껄 힘들어 했을 때요. 그리고 제가 엄청 그때 아프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일도 갑자기 회사가 터져서 잘리게 되고 별의별 게 다 겹칠 때요. 막 집안도 갑자기 부도 터지고 막 그때 이제 뭐 어린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둘이서 술 한잔 먹다가 마세라티 매장 앞에서 이제 둘이서 그 차를 쳐다본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고 이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차였고 이미 약간 우리 인생에서 뭐 저런 건 정말 부잣집이나 타는 거니까 또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새벽에 몇 번이나 갔던 것 같아요. 그 둘이서 진짜 매장 앞에서 이렇게 거울 보다가 그 뒤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시승차인지 뭔지 몰라도 하나 나와 있길래 밖에 있다 하고서 밖에서도 새벽에 몰래 가서 뭐 보고 CCTV 본 다음에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보는 것 자체로도 너무 그 차가 그랬어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뭐 나중에 정말 뭐 대책 없이 그냥 나중에 뭔가 되면 우리는 저 차를 꼭 사자. 너는 흰색 차고 나는 검정색 차자. 뭐 이런 이제 그때는 헛된 꿈을 이제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알람이란 걸 시작을 하고 마세라티를 위해서 뭔가 달린 건 아닌데 열심히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월급 100만 원이라는 것도 받게 되고 이제 월급 200만 원도 받아보게 되네도 되고 또 회사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다가 좀 커지게도 되네 하면서 다른 차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세라티 하나 이것만 둘이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눈앞에 나타나니까 한 몇 달간은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뭐 이런 비싼 차를 언제 타보냐도 있었고 참 우리가 지방에 내려와서 그 힘든 시기를 많이 거치고 나서 표 달성의 산물이네요, 그대로. 우리가 네. 뭔가를 이루어낸. 하면서도 그 이제 뭐 사인을 하잖아요. 사면서도 이게 진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막 인생 막 소위 말해 좆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엄청 벌벌 떨면서 그래서 매장 앞에서 얼마나 막 울컥거리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차를 사면 강동규님 마세라티에 이제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써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또 혼자 막 이렇게 될 뻔하고 사고 나와서도 그러고 했는데
그 녀석은 그 매장에서 울어버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되게 저는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랐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 그 상황만큼은 잘 됐잖아요. 그래서 딱 샀을 때 뭔가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그 희열은 진짜 못 어우. 잊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은데 뭐 12시간 이상 일하는 거야. 뭐 그거야 뭐 당연히 항상 16시간 거의 꽉 채우고 씻고 바로 6시간 7시간 자고 또 나오는 건 당연하고 뭐 모진 뭐 굴욕도 당하고 뭐 진짜 없는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몸으로만 떼온 거잖아요. 사실 몸으로 떼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띄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제 눈앞에 뭔가 첫 보상이었거든요. 그게 딱 이게 나오는 순간 지금도 너무 너무 아끼고 저 차에 대한 의미나 이런 거는 그래서 참 네. 아우 이게 감정이 이게 올라오네요. 이게 진짜로 하다 보니까 아, 네, 무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좀 뻔한 질문인데 저희 몇 번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시는 케미컬. 카티바죠 지금 뭐 카티바 애착이 그만큼 있고 뭐 카티바를 빼라면은 아직도 라브 코스메티카가 제일 좋아하는 케미컬 중 하나예요. 특정 브랜드 제품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특정 브랜드라면은 뭐 세알람에서 주로 다뤘던 브랜드들이 것 그죠. 같아요. 근데 뭐 패크라면 도깨비, 프리오시 하면은 라브 코스메티카, 코팅즈 하면 더클래스네 루미너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는 정말 외국 브랜드, 국내 브랜드 뭐 이것저것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또렷하게 가게 됐던 거는 직접 다니면서 보고 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그 공장에 가서 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왜 이렇게 얘네게 좋은지 그 왜라는 이유를 많이 찾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 고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유튜브만 하다가 유통만 하다가 이제 제조로 들어가니까 그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제조라는 그 기술도 이쪽 시장에서의 말들도 뭐 과정들 혹은 배우다 보니까는 와, 이 브랜드가 이래서 이렇게 좋구나. 와, 얘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아이템이 나오는구나를 전국을 다니면서 배우고서 와, 나 같으면 이 브랜드가 코팅제를 쓰더라도 이게 낫겠다를 소비자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나 같으면 이런 패크를 나 같으면 이런 브리어시를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들이 충분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소개하고 또 가장 마케팅도 열심히 하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 브랜드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분명 이 프리오시도 좋고 저 프리오시 좋고 장단점이 따로 있고 하지만은 되게 또렷하게 그 브랜드들의 장단점들을 파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뭔가 나였으면 이거 씁니다 하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유튜버 분들마다 뭐랄까요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도 이제 소비자분들이 아마 새알람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세차 유튜버 채널 보니까는 이것도 좋다고 하는데 왜 새알람에서 맨날 이것만 얘기하지? 라고 이야기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참 그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른 브랜드 또 새알람이랑 또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유행을 시키시려고 또 좋아하시고 이런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의 유튜버들도 있으니까 제가 전부 다 하면 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뭐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분은 저런 거 좋아하니까 저 영상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저도 써보게 되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새알람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셨던 네.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옛날에 새알람에 좀 다양성 있던 영상들이 조금은 이제 간소화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일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반대로 새알람 입장에서 그냥 제가 생각한다면 새알람도 결국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잘 나가는 제품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아까 마케팅 열심히 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열심히 새알람 영상을 찍다가 이 영상이 뭔가 의도치 않게 뭐가 아이템이 터졌어요. 근데 그 브랜드 내에서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가 소위 말해 많이 뻔해졌습니다. 용품들이 그게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유행을 일으켜 올리는 게 있고 인스타 내에서 일으켜 올리는 거 유튜버들끼리 이렇게 이게 다 다르거든요 아이템이. 그래서 보다 보면은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그 좋아하는 이유들과 이런 게 확실한 것도 있지만 너무 뻔한 거를 업체에서 우리 것도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차용품들이 뻔해지다 보니까는 이거 쓰나 이 옆에 걸 쓰나 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되면서 저도 많이 안 고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알람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한국 세차 문화에 어떠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행보가 있을까? 앞으로도 세차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세차를 알리는 거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계속 들어갈 거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방향이기도 하네요, 이게. 그래서 뭐 세차업에 종사하시는 스토리들도 이제 똑같이 꺼내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실험 테스트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 일단은 세차 시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라고를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방법도 설명해 드리고, 이 시장에 창업하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 먹고 사는 이야기도 소개를 해 드리고, 업체들이 케미컬을 만드는 것도 소개를 해 드리고, 제가 해외를 나갔다 오는 것도 소개를 해 드리고, 그런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들, 우리나라 유튜버들 모아서 세차 콘텐츠, 영국의 왁스스톡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에도 우리나라를 이제 세차 문화나 이제 세차가 이제 많이 발전한 이 시장의 내용들도 해외에도 똑같이 전달을 하면서 팬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업체들하고도 많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국내에서 자꾸 뭔가 세차에 관련된 행사나 혹은 세차에 관련된 비즈니스 쪽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나 이런 걸 많이 좀 키워볼 수 있게끔 그걸 영상화 시켜서 직접 발로 안 뛰더라도 그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의 목표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인터뷰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여기까지 보셨다면 진짜 끝까지 저희 내용을 또 저희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차이 구독자님들도 계시지만 또 분명히 그 새알람 구독자님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이. 그래서 뭐 지금껏 그 지내오면서의 일들도 혹은 뭐 이상한 루머들도 또 어떠한 상황들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뭐 이 모든 게 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성장도 하고 또 이런 일도 경험도 해보고 경험을 해서 또 배워도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 직업이 가끔씩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별거 아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사랑받고 하는 게 참 신기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빌어서 이제 뭔가 목표도 꿈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또 가슴 속에 있는 열정도 많이 안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냥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한테서 세차 배웠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세차 치니까 딱 너 나오대. 그러더니 니 거 보니까는 나 너한테 세차 배웠어. 그리고 이런 말들을 정말 제가 기분 좋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뿌듯해하는 것 같고, 지금 날까지도 어린 친구들이나 혹은 나이 있으신 이제 할아버지들이 오셔도 그 말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좀 세차에 관련돼서 세차에 미친 형이 혹은 미친 동생이 계속 이렇게 세차를 알려드리는 그런 새알람으로 꾸준하게 기억에 남고 싶은 게 제 목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세차 유튜버 중에 가장 오래 했다, 아니면은 이 유튜버 분들과 이 업계 분들과 같이 늙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뭔가 어떠한 큰 논란 없이 사고 없이 한 인생을 세차로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어느샌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심도 오래 받고 싶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과도 같이 이제 늙어가면서 제가 40이 되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40 되니까 이 세차용품 못 쓰고 이제 습식 코팅제에 써야겠네요. 뭐 이렇게 늙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래오래 좀 기억이 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서는 누군가는 이제 돈을 번다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자꾸 배우다 보니까는 이게 목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고, 또 이 회사라는 규모가 좀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제가 배워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굳이 이거를 자랑하려고, 이걸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와서 뭐 이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한테 보답을 하려면 제가 성장하는 모습이나 제 열정이 안 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 삶의 의도와 혹은 직업의 의도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한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 영상은 좀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아닌데, 이건 세차 영상이 아닌데 라는 영상들이 올라와도 조금은 그냥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차의 이 영상을 촬영하시는 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목적대로 또 저도 역시도 세차 문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싶고 이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